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국민 여러분께 그 초기 저희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신사 측에서도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표현에 동의를 한 건데요. 정말 최악이라는 표현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국방부, 경찰, 심지어 국가기밀 다루는 국정원까지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후폭풍이요. 정말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부의 경우에는 SK텔레콤에 가입한 그 법인폰의 유심을 교체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군에서는 초반만 하더라도 군은 업무용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PC로 좀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거다 이런 판단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보안 앱을 설치한 후에 휴대전화를 군 주요 시설이나 또 그런 국가 기밀 시설에 얼마든지 반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는 장병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봐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업무용 휴대폰의 경우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지금 조치를 한 상황이고, 게다가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에서도요. 정부 부처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서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유심을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만에 하나 이 국정원 요원의 휴대전화가 해킹이 된다면 그때는 국가기밀도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국정원은 국가기밀이나 민감 정보를 다루므로 국정원 요원의 핸드폰이 해킹될 경우에는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처럼 이 공공기관 법인폰 유심칩 해킹될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데, 공공 시스템 자체가 해킹되거나 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2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들도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이거 뭐 유심칩 교체해 준다고 해서 가보면 줄만 서 있고 교체를 하고 싶어도 매장마다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발길 돌리고 화가 나겠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 폭력 사건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12시쯤에요. 경남 진주시의 한 SK텔레콤 매장에서 20대 남성이 유심 교체 과정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유심 재고가 없어서 교체를 못했는데 선착순으로 교체 중이다, 2주 정도 걸린다라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내 정보가 다 털린다, 왜 빨리 안 바꿔주느냐라면서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며 깨트리는 등 위협적인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후에 남성은 대리점에서 나와서 인근 또 다른 휴대폰 매장으로 갔습니다. 잠긴 매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흔드는 과정에서 문을 훼손하고요. 출입문 앞에 광고판 등을 발로 찬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해당 남성을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자, 물론 뭐 아직까지는 해킹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다라고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 네티즌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 뭐 이러면서 또 글을 올린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SKT 사용자라고 밝힌 A씨 같은 경우에는 29일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뭐라고 올리냐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인증 문자가 와서 폰을 정지시켰다고 하면서 그런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인증번호 메시지로 가득 찬 문자 메시지 창을 여러 장을 첨부를 했는데, 사진 속의 A씨 핸드폰으로는 포털 사이트, 중고거래 플랫폼, 게임사부터 결제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인증 관련 서비스 등 여러 곳에서 인증번호 문자가 와 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되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더 큰 불안에 휩싸였는데, 다행히 유심 해킹 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티즌이 추가로 글을 올렸는데 유심 해킹이 아니로
아니고 스미싱을 갔다. 그러니까 문자를 왔는데 문자를 잘못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잘못 누르니까 거기에 앱이 깔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파일이 깔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젊은 이 가슴들이 쓸어 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싶어가지고요.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뭐 휴대전화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이거 내 거 유심칩 해킹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터지자 누가 또 우리 엄마 아빠 휴대전화는 괜찮을까 하고 이렇게 막 무슨 유심 해킹 피해 막는 앱 같은 거 깔아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봤대요, 휴대전화를. 그러다가 큰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한 누리꾼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 때문에 우리 엄마도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답니다. 가입 전에 문득 엄마가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한 게 있나 싶어서 휴대전화를 이것저것 살펴보던 과정에서 순간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저기 이제 명세서 나오네. 예. 이 공개된 사진에 보면 부가 서비스 목록에 따르면 한도 끝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가 가입돼 있습니다. 야, 저거 월 2,000원, 3,900원, 2,300원, 11,000원짜리 저게 수두룩하게 다 가입하고 계셨네.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월 550원부터 많게는 월 11,000원까지 부가 서비스가 무려 16개나 가입돼 있었고 부가 서비스 이용료 합계가 월 43,684원에 달한답니다. 이 돈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리꾼은 어르신들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 가입돼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다들 부모님 휴대전화 한 번쯤 부가 서비스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러니 뭐 유심칩 가져가서 마음대로 해킹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에 가입된지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있는데.